출근길 차 안에서나 아니면 중요한 미팅 준비하시면서 지금 이 방송 틀어두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정보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 홍수 속에서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가장 명확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 흐름을 단숨에 꿰뚫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만 쏙쏙 추출해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 바로 2026년 3월 10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촉발된 아주 새로운 형태의 오일 쇼크,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진 글로벌 증시 때문에 완전히 발칵 뒤집혔거든요. 사실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거대한 자본이 대체 어디로 숨어들고 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는 겁니다. 오늘 다룰 브리핑 자료를 처음 딱 놨을 때 정말 시장 전체가 거대한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네. 이게 단순히 어제 숫자가 좀 떨어졌다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실 수 있게 이 비이성적인 시장 반응의 이면을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피가 낭자했던 첫 번째 주제, 아시아 증시를 덮친 검은 월요일 이야기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어제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안전바가 통째로 뜯겨나간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수치로 보면 그 충격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5.96% 하락했어요. 그래서 5,251.8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처참했죠. 4.54%나 하락하면서 1102.28포인트로 주저앉았습니다. 심지어 장중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잖아요. 서킷 브레이크하면 이거 주식 거래를 아예 강제로 정지시켜버리는 건데 네, 시장에 불이 났을 때 누르는 비상벨이 울린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했다면 특정 테마가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가 박살이 났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비상벨이 울렸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뜻이거든요. 극도의 공포가 지배하는 패닉셀링 단계에 진입을 한 거죠. 섹터별 타격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장 크게 맞은 곳이 어디였죠? 보험업이 마이너스 8.95%, 그리고 제조업이 마이너스 7.79%로 거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 하루 만에 8% 가까이 날아갔다는 건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추풍 낙엽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7.81%, SK하이닉스는 무려 마이너스 9.52% 폭락했어요. 와,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공포네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수치 이면을 숨겨진 수급의 흐름이죠. 아, 누가 팔고 누가 사느냐, 그 엇갈린 시선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거시경제의 쓰나미를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탈출 버튼을 눌렀거든요. 보니까 외국인이 807만 주, 기관이 308만 주를 순매도하면서 완전히 시장에 폭탄을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낸 주체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죠.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개인들이 무려 15조 원의 돈을 끌어와서 1,080만 주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이게 상당수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자금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15조 원의 레버리지 자금이 들어온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중동에 전쟁이 나고 유가가 폭등하는데 빚까지 내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용기인가요? 아니면 무모한가요? 과거에 강력한 학습 효과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라고 봐야죠. 코로나 폭락장 당시에 극한의 공포 속에서 주식을 주워 담았던 사람들이 결국 큰 돈을 벌었잖아요. 아, 위기가 곧 역사적인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정말 무서운 건 그 본질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본질이 다르다. 중앙은행이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팬데믹 때는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서 증시를 방어했지만 지금은 유가 폭등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거든요. 돈을 풀면 물가가 폭발해버리니까 연준이 나설 수가 없어요. 아, 그럼 개인이 끌어온 그 15조 원의 비투는 증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아주 치명적인 독약으로 돌변하겠네요. 네, 바로 반대 매매의 공포죠.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하한가에 내다 팔아버리니까요. 이게 연쇄 붕괴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아시아 시장이 일크에 피 튀기는 전쟁터였는데 여기서 정말 기묘할 정도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 증시 상황이죠. 완전히 딴 세상이었죠. 네, 자료 보면서 제가 전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S&P 500이 6,740.02, 나스닥이 22,387.68, 다우존스가 47,371.28을 기록했는데 세 지수 모두 등락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0.00%로 마감했어요. 소수점까지 변동이 없었다고요? 이거 대체 뭡니까?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간 건가요? 겉보기엔 정말 호수처럼 고요하죠. 하지만 그 이면의 불안감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본장 마감은 0.00%였지만 미래 방향성을 나타내는 나스닥 선물 시장은 유가 급증 직격탄을 맞고 2% 넘게 하락 중이었거든요. 아, 속으로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네요. 서로 눈치만 보는 팽팽한 폭풍 전야의 마비 상태군요. 네. 게다가 월가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전략가인 에드 야데니가 아주 불길한 팩트를 하나 던졌습니다. 전쟁 여파로 인한 붕괴 시나리오 말이죠. 맞습니다. 미국 증시 붕괴 가능성을 기존 20%에서 단숨에 35%로 상향 조정했어요. 월가에서 시스템 붕괴 35%라는 숫자는 당장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엄청난 적색 경보입니다. 발빠른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네, 투자 고수들이 변동성이 극대화된 한국 증시 3배 레버리지 ETF를 대거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객관적인 움직임들이 몇 가지 눈에 띕니다. 기술이랑 정치 테마 뉴스들인데요. 네, 시장의 다양한 단면을 보여주는 지점이죠. 나스닥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과 블록체인 토큰화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이 미군 납품을 겨냥한 드론 기업에 투자해서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거시경제가 붕괴할 위용에 처해도 특정 테마들은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자본주의의 속성이죠. 전체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어도 국방기술이나 토크나 같은 개별 이슈들은 자신들만의 궤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공포의 진원지, 지정학적 위기와 FICC 시장, 그러니까 원자재와 환율, 채권 시장의 지각 변동을 파헤쳐보죠. 네, 지금 가장 심각한 외과는 단연코 원유 시장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무력 충돌이 지금 10일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여파로 WTI 원유, 즉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99.2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0달러 돌파가 턱밑이에요. 유가 100달러라는 숫자는 전 세계 공장의 생산 비용과 물류비가 도미노처럼 폭등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악성 인플레이션이 다시 타오른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오늘 브리핑 자료를 분석하면서 정말 뒷목이 쭈뼛서는 기막힌 우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금과 비트코인 가격 말씀하시는군요.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마 놀라실 텐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 XAU 가격하고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자 대체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정확하게 103,000달러로 동일하게 기록됐습니다. 정말 상징적인 숫자죠. 성격이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정반대인 두 자산이 어떻게 동시에 103,000달러를 가리킬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죠? 이 현상을 더 큰 그림, 즉 거시적인 매크로 상황과 연결해 본다면 자본의 거대한 정체성 혼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극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징후거든요.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요? 네. 그래서 실체가 있는 전통의 금을 사 모으는 동시에 발행량이 제한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에도 양방향 도피처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크로 지표들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93%로 콩충 상승했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거라는 공포가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3원 하락해서
1445.05원을 기록하며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전쟁이 났는데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진다. 이거 완전히 공식이 깨진 거 아닙니까? 달러 인덱스는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상대적 가치이다 보니 유로화 등의 강세에 밀려 기술적 약세를 보인 거고요. 환율 역시 수급 교란으로 단기적인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거대 자본들이 갈 길을 잃고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 그래서 이 복잡한 지표들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여러분들의 투자와 비즈니스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번 주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생존 캘린더 핵심 일정을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캘린더는 정말 시장의 운명을 가를 지뢰밭입니다. 당장 오늘 발표되는 한국 1분기 GDP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대망의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네, CPI 예측치가 전년 동기 대비 2.5%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마지막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사랑하는 지표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와 졸지 보고서까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극에 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의 CPI와 금요일의 PCE 지표가 미 연준, 즉 FOMC의 매파적 기조를 더 강화하게 될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예상치를 밑돌아서 시장에 안도감을 줄지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물가가 2.5%를 넘어선다면 연준이 고금리 소방호스를 절대 끄지 않겠죠. 증시에는 확인 사살이 될 거고요. 맞습니다. 반면 물가가 잡힌다면 이 오일 쇼크의 공포 속에서도 잠시나마 숨을 쉴 산소호흡기를 달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밤이 진짜 승부처네요. 자,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 핵심 정보들을 깔끔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가 100달러 임박이 아시아 증시에 서킷 브레이커를 동반한 대규모 패닉을 불러왔습니다. 둘째, 외국인이 떠난 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15조 원의 비투로 위태롭게 받아내고 있죠. 셋째, 0.00%로 고요했던 미국 증시는 사실 붕괴 확률 35%의 폭풍 전야 상태입니다. 마지막 넷째,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13전 달러를 기록하며 전통 화폐 시스템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 혹은 다가올 중요한 회의에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리포트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네, 오늘 브리핑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세계 경제가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공포 사이에서 과거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완전히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이라. 만약 그렇다면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13전 달러를 가리키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평생 알고 있던 안전자산의 정의는 근본적으로 다시 써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종이화폐의 절대적 위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종이화폐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자산의 탄생.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만큼 우리의 렌즈도 완전히 새로 끼워야 할 때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롭고 예리한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